통일부 장관의 동문서답이야 그렇다 치고 이 사건의 본질 자체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의문점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미스테리한 세 가지 의문점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목선 3대 미스테리. 첫 번째 미스테리. 이 북한 목선이 적게 잡아도 700에서 800km를 바다로 둥둥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거죠. 1.8톤의 북한의 목선이 이 거리를 이동해 오려면 최소 1000리터의 기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연료 무게만 배 무게의 절반이 된다. 그러니까 배 무게 있죠, 1.8톤. 거기에 0.9톤 연료를 더 싣고 와야 700, 800km를 이동해서 삼척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 당시 목선에는 조그만한 녹색통 2개에만 연료가 실려 있었다. 일각에서 지금 이 북한 목선을 바다 어딘가에서 싣고 와서 내려준 이른바 모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이양수 의원이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처음에 이 사태 때 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한 명은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칼주름 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작은 목선 타고 군 관계자는 수백 킬로미터를 항해한 사람들 치고는 지나치게 말끔한 모습이었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문점과 또 고성, 속초, 양양 지역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의 의문 제기와 지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모선의 가능성.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모선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로 지금 이제 연료라든가 이런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이랬어요. 저게 지금 1.5톤의 작은 배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넘어온다고 할 경우에 연안으로 이렇게 오기가 쉬운데 연안에 있는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의 레이더에는 안 잡혔습니다. 삼척의 레이더에만 지금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안이 아니면 저 먼 바다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 먼 바다 공해상으로 나가서 울릉도 동쪽에 대화태라든가 이런 쪽으로 왔다가 들어오는데 1.5톤 정도의 저런 작은 배로 그 공해상의 큰 파도를 어떻게 이기며 왔을 수 있겠는가. 연료도 없는데.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연료는 저 배의 반 정도면요. 배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라앉는데 조류도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그럼 계속 동력을 해서 왔다 오면은 사실은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것이 분명히 어떤 혼자서 내려왔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든가 큰 모선의 도움으로 공해상까지 와서 삼척 레이더에 보면은 울릉도 방향에서 삼척으로 쭉 들어오는 게 이제 잡혔었거든요. 예. 물론 그 레이더를 잡힌 것조차 그걸 무시하는 바람에 경계가 뻥 뚫려버리게 된 건데 그 들어오는 거를 잡힌 걸로 봐서는 울릉도 동쪽이라든가 울릉도 쪽에 그 먼바다에 이 배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예.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양수 의원의 의문 제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도 바로 녹색 연료통 2통이에요. 이거 갖고 따라올 수가 없다. 절대로 지금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배 절반의 연료를 싣고 울릉도 쪽으로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배가 많이 깔아앉는데 이게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올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고 더군다나 지금 저 북한 주민들의 옷이 주름지고 빳빳하다. 뭔가 지금 수상하다. 손수호 변호사님. 탐정. 네, 정부의 발표 사항 중에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연료 부분도 일단 다 사용을 한 그런 연료 빈통을 또 해상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정부 발표에 따른 그런 그 항로를 계산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걸 다 싣고 왔겠느냐 이런 부분들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장 상태도 역시 그렇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예. 다만 또 그런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군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이제 군부대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든지 또 군복을 입고 또 농업 활동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오히려 군인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넘어가기에는 의문이 생겨요. 예. 의문이 남아요. 그렇다면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조사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한데, 민간인으로 판단을 하고 또 2명이 일단 북한으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와서 조사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완벽하게 의문이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철저히 정부가 잘 조사할 이유나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졸속하게 처리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68년도에 저 지역에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120명이. 네. 68년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화해 협정이 맺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아시아에 완화될 때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이 두려워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런 무장 공비를 해서 위기를 조장합니다. 예. 그런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에 모선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일반 어민이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경로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난 저분들이 빳빳한 저렇게 다림질하고 본인들이 간첩 행위나 이런 걸로 잡힐지도 모르는데도 저렇게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남북 간의 긴장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될 때 탈북민 한 분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면 다 잡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위험한 데 갔다 오냐 그랬더니 제가 북한 정권을 잘 압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달러가 북한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저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허. 저는 이분들이 어민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왔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기네들을 인신구속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빳빳한 주름 잡힌 바지를 입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